안녕하세요. 힐링브레인입니다. 오늘은 저자이신 김강우 님께서 자조 모임에 참여해서 강연을 하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2010년 ADHD를 진단받고 인터넷에서 ADHD를 검색해봅니다. 성인 ADHD 관련 카페가 있어서 가입을 하고 처음으로 자조 모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대인관계 강사를 초청해서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일정 인원 이상 모집이 되면 실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기준 인원이 모집되지 않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는 방식이었고요. 매달 8명 이상이 모이는 게 힘들다 보니 두세 달 지나서 모임이 열리게 됩니다. 모임 전날의 설렘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처음 가본 자조 모임에서 강사가 했던 내용은 기억이 없지만 참가했던 분들과 나눈 대화에서 받은 느낌은 10년도 더 지났건만 기억이 납니다. 초면인 10명의 사람들과 각각 대화를 나누면서 오랜 친구처럼 말이 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이와 성별이 다르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비슷한 실수를 했으며 비슷한 후회도 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한 뒤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임에 온 사람들이 모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라니 하는 연대감을 시작으로 해서 그럼 지금까지의 내 모습은 내 성격이 아닌 건가?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DHD 브레인은 집행 기능이 저조한 브레인이라고 했죠. 이 부분은 ADHD로 인한 증상이지 그런 모습이 내 인격이고 내 성격이고 바로 나는 아닌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던 건 바로 당신이 ADHD라고 해서 ADHD가 당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 이후 수능 공부를 하느라 바빠서 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하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1년을 치열하게 보냅니다. 겨울방학에 들어가자 문득 자조 모임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2년 동안 ADHD 치료를 받으면서 과거의 가치관에 대해 많이 반성을 했고 스스로 바뀌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점들과 앞으로의 각오를 주제로 남들 앞에서 강연자로 서볼 결심을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제가 주최하는 모임 홍보 글을 올렸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의 부모님과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3시간의 모임을 계획했는데요. 준비에만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당시 토즈 신촌점 15인 강의실에 참석한 15명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ADHD 진단 전과 후의 차이, 또 ADHD를 의심하게 된 계기, 또 가족들 이야기, 또 외적, 내적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몇 가지 바른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질문도 많고 집중도 잘하셔서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연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로와 큰 힘이 됐다며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에 저 또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존경하는 정신과 의사인 카를 구스타프 융의 자서전에 나온 말 아시나요? 상처받은 사람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라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경험은 이 구절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2년 1월 오랜만에 들어가 본 카페에 자조 모임 모집 공보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방식과 조금 다르게 진행하더군요. 매달 초청하던 외부 강사 없이 자신의 이야기와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9년 만에 남들 앞에 강연자로 나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앞두고 제가 운영하는 ADHD 지피지기 100점 불태 대화방과 성인 ADHD 그 사이트죠. A앱이라는 곳에 모임의 소개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길 희망한다는 제 뜻도 적었습니다. 많은 관심이 부담이 되었지만 담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9년 전 첫 강의에서 준비했던 대본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내려받아 다시 읽어봤습니다. 당시에 제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과 가치관이 9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30대를 중반으로 두 아이를 둔 아빠가 된 지금과 그때 9년 전에 그때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ADHD인에게 성공이란 실천의 문제이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9년 전에 제 강의에 참석했던 분도 오신다고 해서 최대한 첫 강연과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제목이 바로 바른 가치관, 꺼벙이 대 현명이 였습니다. ADHD를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하기 쉬운 잘못된 생각을 꺼벙이 생각으로 표현하고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바른 생각을 현명이 생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지루하면 ADHD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재미있게 구성하려고 고심한 결과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을 했지만 막상 준비를 시작하니 예상보다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아이고, 괜히 지원을 했나? 홍보를 하지 말 걸 그랬나? 후회도 있었지만 모임 날이 기대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모임날.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네요. 코로나 감염 위험 속에서도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부산, 전주 등 대중교통으로 몇 시간씩 걸려 오신 분들도 많았고 심지어 아침 일찍 제주도에서 출발한 분도 계셨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는 귀중한 시간에 참가비, 교통비 등을 많은 돈을 지불하며 서울로 오신 데다 다들 각별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각자의 삶에서 ADHD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돌파구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결의 힌트라도 얻기 위해서 오신 걸 것입니다. 2시간 동안 집중해서 반응하며 응원하며 참가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준비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 저에게 다가오신 분들께서 예전엔 건강 악화 여러 문제로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방장님의 블로그 글을 보면서 힘냈다. 지금은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성적 장학금도 받는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 감동이 생생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 저는 밤늦게 도착하자마자 씻고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모임에 참석한 분들께서 보내주신 느낀 점과 자신의 각오 그리고 카페 블로그에 올려둔 강연 후기들을 보면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자분은 이렇게 ADHD에 대한 카페도 운영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또 본인이 직접 의학도로서 정신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ADHD인이 걱정하는 ADHD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깨는 것. 이것이 저자 김강훈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ADHD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깨버리는 실천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